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둠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빛은 한계가 있죠. 빛이 아무리 광활하고 빠르다 하더라도 빛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최초에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어둠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더 근원적인 거예요. 우리 생명도 자궁에서 나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대한 탐구를 빠뜨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어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둠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둠을 왜 두려워할까? 이것은 유전적이고 또 공유적인 거예요. 옛날에 원시인들이 이 어둠 속에서 동물들의 습격을 많이 당하고 고난과 순환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어둠이 두려워진 거죠. 그것이 집단 무의식이 된 겁니다. 그게 유전된 거예요. 그게 공유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무의식 속에는 어둠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공포를 어떠한 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 또 다른 명상 테크닉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둠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둠과 함께 남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렵죠. 불을 켜고 싶어지고 눈을 감고 싶어질 겁니다. 자, 눈을 감아도 어둠이 펼쳐져요. 하지만 그 어둠은 실제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눈을 뜨고서 어둠을 주시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비 오는 날, 산속이 좋죠. 제가 있는 이 원주 힐링 파크가 그 어둠을 느끼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 그 순수한 정제된 순도 높은 그런 어둠을 만끽하기 좋은 곳이란 말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 하늘에 별 하나 없을 때 그 순수한 순도의 어둠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어둠을 눈을 뜨고 주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렵지만은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어둠이 내 안으로 스며듭니다. 계속해서 나는 어둠을 마시는 거죠. 전 존재가 어둠으로 꽉 차게 되죠. 나 자신이 어둠 자체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뭘 느낄 수 있을까? 휴식을 느끼는 겁니다. 자, 엄마 자궁 안에서 우리는 9달 동안 휴식을 하다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휴식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어둠과 마주할 때 내 안에 있는 많은 무의식들이 깨어납니다. 밤에 숲길을 가다가 나뭇가지를 보고서 뱀인 줄 알고 착각하고 무서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것은 나뭇가지였던 겁니다. 그 순간에 의식이 들어오는 거죠. 이처럼 무의식적인 많은 요소들을 어둠과 함께 머물고 어둠을 주시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점점 더 나는 무의식이 줄어들고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결국 어둠을 통해서 명상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을 줄이고 보다 더 많은 의식을 생성해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어둠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더 근원적인 거거든요. 또 어둠은 수용적이에요. 빛은 모든 걸 다 폭로하잖아요. 그러나 어둠은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모든 걸 다 감쌉니다. 더 자비롭죠. 어둠 안에는 성인도 없고 죄인도 없어요. 모든 구분과 경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관용이죠. 수용이죠. 자비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학파조차 있단 말입니다. 별빛 하나 없는 비 오는 캄캄한 밤, 이 원주 힐링 파크 같은 곳에서 순도 100%짜리 어둠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 어둠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와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어둠이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 무형의 본질 속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의식은 점점 깨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눈을 뜨고서 그 어둠을 봐야 됩니다. 눈을 감아도 어둠이 보이지만은 눈을 감고 보는 어둠은 그건 부정적인 어둠입니다. 그건 실제하는 어둠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그 순도 100%짜리 어둠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실제하는 어둠입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그런 어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24시간 동안 인공적인 불이 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순수한 어둠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 이제 이런 명상을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수백만 년 동안 우리가 겪었었던 진화의 과정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겪을 수가 있어요. 무의식에 떠오르는 그 많은 공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그게 무서워서 불을 킨다든가 잠을 자버리면은 허나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쇠약이라든가 정신분열 같은 거 이러한 원초적인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에요. 정신 이상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무의식, 자신의 무의식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서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이게 정신 이상 상태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대화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 속에 홀로 있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다 가둬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엄청난 광기가 일어나겠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자기의 무의식과 싸워서 그 무의식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면은 그 정신병은 치료가 됩니다.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자, 이 무의식과 계속 만나게 되면은 나는 차가운 연못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성에 대한 욕구가 사라집니다. 또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구분조차도 사라져요. 내면의 어둠과 침묵의 연못이 외부에 있는 그 많은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같은 이 속물적인 욕망들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거짓말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이 거짓말을 할 때 저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냐? 얘기를 들었을 때 복잡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거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쉽게 와 닿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뭔가 반박이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복잡해 보이고 혼돈을 주는 그런 얘기들, 그게 사이비 교주들의 방식이거든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 거짓말은 항상 복잡하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어둠이 주는 유전적이고 공유적인 어둠의 탐구. 자, 여러분 주변에도 어둠이 있을 거예요. 그 어둠을 한번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둠을 탐구하는 목적은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비 교주는 어둠을 두려워해요. 24시간 동안 궁에 불을 켜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하게 될 때 거기 모든 거짓들과 허울과 위선과 자기가 지금까지 저지른 많은 것들이 떠오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의식을 끌어내는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순도가 높은 어둠을 찾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눈을 뜨고 실제하는 어둠을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많은 공포가 일어날 거예요. 그 공포를 조용히 주시하세요, 그냥. 주시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비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건 동일해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공포의 사념들, 그걸 그냥 지켜보란 말입니다.
점점 그 무의식이 줄어들고 의식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체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빙산이 3분의 1만 올라와 있습니다. 3분의 2는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층이 그렇게 깊습니다. 그것을 의식의 층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그림자조차 남지 않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난 그러한 순수한 각성 상태를 체험하자 이겁니다. 자, 함께 어둠의 방편을 이용해서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